자, A급, B급, C급이 화재에 대한 각각의 소화 능력을 가지는 수계 소화 설비 소화 특성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110회에 이런 문제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예,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물분부하고 미세 물분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A급, B급, C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하고 그 유사한 문제죠. 자, A급 화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고체 화재, 예, 유류 화재, 전기 화재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A급 화재로서는 수계 쪽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물분부 소화 설비도 쓸 수도 있는데 성능은 좀 약화되죠. A급 소화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신부 화재성이 강하니까 파괴 주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옥내 소환하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좀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B급 화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기름 화재죠. 그럴 때는 물분무나 미세 물분무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게 될 거고, 보소화 설비도 이렇게 되겠죠. 자, 보소화 설비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냉각 소화 설비와 질식 소화 설비를 가게 되고, 물분무, 미세 물분무는 뭐예요? 이게 이제 에멀전 현상도 형성이 되죠. 자, 에멀전. 자, 이 부분도 또 시험에 저번에 한번 나왔던 부분입니다. 에멀전. 자, B급 화재에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미세해서 있잖아요. 높은 압력으로 쏘아주게 되면 물이 순간적으로 섞이게 됩니다. 물에 섞일 수가 있어요. 원래는 물과 기름은 섞이지가 않지만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아주 미세화시켜서 쏘아주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발, 결국은 유류 화재는 정발이 중요한데, 정발을 부추기는 게 중요한데 정발을 낮출 수가 있죠. 그죠? 정발률을. 그래서 여기는 뭐요? 비열에 의한 냉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주위에는 뭐요? 주위는 기화에 의한 냉각, 그 다음에 뭐요? 이렇게 막이 형성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어떤 수증기가 되니까 1700배로 팽창하니까, 그 다음에 공기를 밀어내죠. 질식소화. 그리고 그 어떤 형성되어 있는 어떤 형성이 뭐요?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질식 효과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물분무, 미세 물분무. 그 다음에 C급 화재는 예, 전기 화재인데 물분무라든지 미세 물분무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C급 화재에 기본적으로 기화 냉각, 그리고 이게 뭐요? 질식 이런 소화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부분들은 예, 어떻게 구도를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실 110회 문제나 거의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예, 4교시 문제 2번 수계 소화 설비에 사용되는 물의 특성을 연력학적 선도에서 삼중점과 삼중선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107회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상평형도와 그다음 물의 상평형들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거의 일맥상통한데 연력학적 어떤 특성들은 상평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물의 특성을 얘기할 때도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이제 연력학적 상태도 시험이 많이 나왔습니다. 좀 중요하고, 나중에 이제 이 부분들이, 뭐냐면 폭발 설비에도 또 플래비 쪽에서는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물의 연력학적 특성은, 압력과 부피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 어떤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와 압력의 어떤, 그 다음에 이제 부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고체, 액체, 기체로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연력학적 선도 중에서 삼중점은 온도와 압력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압력과 온도의 관계입니다. 압력과 온도의 관계인데, 온도, 그 중에서 여기에 이제, 임계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융점이 있는데, 그래서 임계점 이상이 되면, 온도가 임계점 이상이 되면 압력과 관계없이 항상 기체로서만 존재하고 전기로서만 기체나 전기로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계점에서 삼중점까지는 물과 이 점에서는 물과 기체로 같이 존재하다가 압력에 따라서 어떨 때는 기체로 어떨 때는 뭐예요? 액체로 존재를 하더라. 그리고 삼중점에서는 고체와 물과 기체가 같이 공존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융점하고 삼중점까지는 압력에 따라서 고체와 기체가 이렇게 변하기도 하더라. 그리고 6점 이하로 되게 되면 온도가 6점 이하로 되게 되면 압력과 관계없이 항상 고체로 존재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중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삼중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압력과 온도와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가 상존하는 것을 삼중점이라 그러더라. 일단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중선은 압력과 뭐예요? 부피와의 관계입니다.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인데, 그래서 낮은 압력과 관계없이 부피가 낮을 때는 고체로서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압력과 부피에서는 고체, 액체 이렇게 존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부피가 높아지게 되면 액체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임계점인데, 임계점에서는 임계점에서는 이 어떤 한계에서는 압력에서는 어떤 변함이 없는 부분인데, 이 밑에 보시면 요 어떤 곡선을 기준으로 이 부분에서는 액체와 기체가 상존을 하게 되고요. 이쪽에 이 부분에서는 기체로서는 상존하게 됩니다. 삼중선은 이 부분을 삼중선이라고 합니다. 삼중선. 그래서 고체하고 기체, 압력에 따라서 고체하고 기체가 존재하는 거하고 압력에 따라서 액체하고 기체가 존재하는 그 경계선을 갖다가 삼중선이라고 그러더라. 한마디로 삼중선은 동일한 특성에서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이고 그리고 고체와 기체, 액체와 기체의 어떤 그 중간 어떤 선을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그 중간선들을 모여 삼중선이라 그러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 심층화 되면서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자, 주차장 화재의 발생의 문제점은 뭐예요? 공간 지리적 구조적 특성은 차량 화재 발생이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죠, 요즘. 그리고 발열날 또 만약에 자동차 화재에서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고체에 대한 어떤 화재도 있고요. A급 화재도 가지고 있으면서 유류 화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크게 일어나죠. 발열량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도 밀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밀폐가 안 되어 있는 주차장도 있지만 밀폐화되어 가는 주차장에서는 화재가 굉장히 추결이 많아지게 되고 화재가 일어나면 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화 연소, 연소확대 위험성인데 외부 공기에 만약에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외부 공기가 인입되면서 연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난 및 소화 활동 문제점은 소방차량의 진행이 이제 어려우니까 차량들이 많고 이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소화 설비의 문제점은 거의 대부분 건식이나 준비작동 시를 쓰기 때문에 시간 지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화재 안전성 확보 대책은 가연물 점검한다든지 차량 점검, 저마운 간접 예방을 한다. 그 다음에 소방은 습식이나 일제살수식, 스프링쿨러 설비를 써서 빠르게 화재 진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재현 설비도 시스템도 한번 검토해보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아래 조건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비상조는 용량 산정 방법과 재현 설비의 수동 조작 스위치를 송풍기를 이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비상조는 용량 산정은 이 재현 설비 수동 조작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묶어둔다고 그러면, 원래는 이제 송풍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 개별로 수동 조작을 하게 돼 있죠. 그죠? 수동 조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송풍기 여러 대를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돌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어떤 팬들이, 송풍기가 있는 팬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약에 가동하고 돌린다고 그러면 어때요? 만약에 이 시스템하고 비상전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기동할 때 기동 전류가 많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분리하는 게 일단 맞게 되겠죠. 분리하는 게. 자, 그래서 어떻게 좀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그 부분인데, 비상조는 용량 산정 방법과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재현 설비 수동 조작이 어떤 스위치를 송풍기별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방법에 대한 어떤 부분 우리가 있는 거 뭡니까? 전용 발전기, 그다음 겸용 발전기, 겸용 합산 발전기, 그다음 소방전원 보정용 발전기,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이 설비와 재현 설비의 수동 조작 스위치와의 어떤 그런 부분을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Y 결선된 농용 유도전등기의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됨을 극좌표 형식으로 증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 부분들은 전기가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Y결선입니다. Y결선은 이렇게 만약에 어떤 전압이 있다고 보십시오. 이것을 이제 상전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를 선간전압이라고 이야기해요. 선간전압.
요거는 상전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전압이 상전압이 루트3의 VP가 되는 것을 증명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우리는 상이 표현되어 있는 있잖아요. 뭐예요? 상이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표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압을 치면 뭐예요? VA라고 할까요? VB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VC입니다. 이렇게 VC입니다. 이게 그렇게 A라고 볼까요? 그리고 이게 VB라고 볼게요. VC라고 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Y 길선은 뭐예요? 중성점에 이렇게 좀 접치가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전위가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1V, 2V 만약에 이제 이게 단상 같은 경우에는 220V라고 그러면 1V부터 해가지고 쭉 가도 뭐예요? 220V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플러스를 놓고 마이너스를 놓는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또 뭐요? 1V부터 220V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뭐요? 이는 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이 부분들이 원래는 뭐냐면 건전지로 되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가 되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1.5V, 1.5V는 3V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좀 쉽게 제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3V짜리다. 이게 만약에 1.5V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3V 빼기 1.5V니까 뭐예요? 1.5V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3V 빼기 뭐요? 1.5V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신 뭐예요? 여기에서 이거는 크기만 나타내는 건데, 이 크기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위상이 있어요. 그게 어렵습니다. 위상이 있으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VA이고요. 여기에 VB가 걸립니다. 이 전압이, 상전압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에 순간 전압이 얼마만큼 되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 전압이 뭐요? 결국은 여기 이 VA는 어떻게 돼요? VA에다가 VB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이건 뭐예요? 위에 찍는 거는 뭐예요? 벡터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 점을 안 찍은 거는 그냥 수치만 나오는 거고요. 점을 찍는 거는 뭐예요? 점을 찍는 거는 벡터 값입니다. 벡터는 여러분들 뭐예요? 크기와 뭐예요? 방향이 있습니다. 크기와 방향을 다 감안해 줘야 되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자, VA 플러스 뭐예요? VB. 근데 마이너스 VB예요. 이게 마이너스 VB. 요렇게 뭐예요? 마이너스 VB에 이것이 두 개의 뭐요? 두 개의 합입니다. 이렇게. 이게 뭐다고요? VL이 되는 겁니다. 요거요. 요게 30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의 길이는 요 크기의 VA의 코사인 30도입니다. 그리고 한 개, 두 개입니다. 곱하기 2입니다. 이는 VA 곱하기 2 분의 루트 3 곱하기 2죠. 이렇게 돼서 뭐요? 루트 3 V가 됩니다. 그리고 극좌표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극좌표로 나타내야 되죠. 극좌표로 나타내면 이게 30도 이상이 앞서죠. 그죠? 자, 또 극좌표로 나타내면 이게 이제 사실은요, 이 극좌표로 나타내는 거는 뭐냐면, 이것은 사실, 크기와 방향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벡터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극좌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복소수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지수 함수로 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극좌표는 크기, 각도 이렇게 얼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도는 그냥 기준 각도예요. 그래서 VA는 뭐요? 기준 각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뭐요? 마이너스 VB에 이게 마이너스 120입니다.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극좌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내면 뭐예요? 요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제 뭐 그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전기 쪽에 하신 분들은 쉽게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예,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뭐 그런 부분입니다. 자, 볼게요. 자, 재현용 선풍기의 가변 풍량 제어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電파 제어 방식과 회전수 제어 방식 특징을, 자, 이 부분도 찍었던 문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풍량 제어 방식이 113에 나왔어요. 그리고 85에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인버터 제어 방식이 98에 나왔어요. 114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인버터 제어 방식도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게 VVVF 제어 방식, 이게 인버터 제어 방식입니다. 인버터 제어 방식. 자, 인버터 제어 방식은요, 여러분들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요. 그리고, 자, 직류를 교류로 바꿔줘요. 그리고, 이렇게, 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인버터들이 고장이 나면,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컨버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인버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전체를 또 인버터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좀 전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으신 분들은, 아니, 교류를 교류로 바꿔주는데 왜 교류를 바꿔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줬다가요, 직류로 다시 교류를 바꿔주게 되면요, 주파수와 전압을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주파수와 전압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주파수를 변화시킨다. 그럼 풍량을 주파수를 변화시킨다. 자, 주파수를 변화시키면 뭐예요? 내 회전수를 내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속실 재현 설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부의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내부의 거실과 부속실은 40파스칼의 압력을 차이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내부의 어떤 사항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될 겁니다. 계속 변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내부의 화재가 많이 진행되면 될수록 압력은 높아질 거고, 그럼 압력이 높아지면 부속실의 압력도 높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맞추는 기본적인 어떤 가변 풍량 제어로서는, 기본적인 어떤 풍량 제어 방식으로는 그런 부분도 어렵거든요. 가변 풍량은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신호를 주고 받아서 해서 풍량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요. 정기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電파 제어 방식은 뭐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죠. 그런 부분들인데, 이건 이제 하여튼 뭐 기본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줄 때는 다이오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직류를 교류로 바꿔줄 때는 뭐냐면 PWM을 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너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오시면 뭐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면 얘기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위드스요. 펄스 위드스 해서 있잖아요. 이 펄스에 이 직류잖아요. 이 직류의 크기를 제어해요. 이게 온 하고요. 오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오프입니다. 그리고 오프 시킵니다. 그리고 온 합니다. 그리고 오프 합니다. 그리고 온. 그리고 온, 오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합니다. 온, 오프, 온, 오프, 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이 어떤 평균값은 얼마 돼요? 이만큼. 요 평균값 얼마 돼요? 요 평균값 얼마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요것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면 뭐예요? 나중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필터를 쓰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주파수와 크기를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PWM 방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4교시까지 예,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오늘 추운데 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뭐 어떤 시험이 어떤 부분들은 좀 만만치 않았고요. 어떤 부분들은 좀 쉽게 또 시험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은 또 그래도 또 오늘 날짜로 해서 마쳤습니다. 그죠?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봐서 또 열심히 또 하셔야 되겠죠. 오늘 추운데 굉장히 고생이 많았고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어떤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